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방향 용어를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진단 영상 용어와 체위, 포지션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어근과 뜻을 안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 조합된 방향 용어를 안다. 진단 영상법 용어를 안다. 체위, 자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다입니다. 우선 방향 관련 구성 요소 중 어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포지션을 보면서 방향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죠. 앞쪽, 전측을 뜻하는 것은 안테로입니다. 프론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후축, 뒤쪽을 뜻하고 비하인드를 뜻하는 포스테로입니다. 앞쪽, 전측은 안테로, 후축, 뒤쪽은 포스테로입니다. 안테로, 포스테로와 유사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에는 배가 앞으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복측, 이거는 한자로 배복자입니다. 그래서 배를 뜻하는 벤트로 어근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 등이라는 뜻이에요. 등, 배 쪽이 배입니다. 한자죠. 이게 배여서 앞에 말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배랑 헷갈릴 수 있는데 한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배측, 등 쪽을 의미하는 도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테로는 벤트로와 유사한 용어고 포스테로는 도조와 유사한 용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인체에서 앞뒤로 나눴을 때 앞을 뜻하는 용어는 전측, 안테로, 그리고 배 쪽을 의미하는 벤트로가 있습니다. 안테로, 벤트로. 반대로 뒤쪽, 등 쪽을 의미하는 용어는 포스테로, 도조가 있습니다. 포스테로, 도조. 예를 들어서 발등이라는 말을 도잘페디스라고 합니다. 이 도조에다가 AL, 엄머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A로 시작하기 때문에 O는 생략하게 되면 도잘이죠. 그래서 도잘은 등 쪽이라는 뜻이고 페디스는 발을 뜻하기 때문에 도잘 페디스는 발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관, 동맥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동맥을 아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등 동맥, 족배 등맥이라고 하거든요. 족의 등배 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등이라는 뜻이에요. 도잘, 페디스, 아토리 이렇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방향 어근은 위와 아래를 나타내는 건데요. 두 축, 머리 쪽을 의미하는 것은 세팔로입니다. 위쪽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꼬리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카우도입니다. 밑측, 꼬리 쪽이란 뜻이고 테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래쪽이란 의미가 있어서 다운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팔로, 머리 쪽과 유사한 용어는 위쪽이죠. 그래서 슈페로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상측, 위쪽이란 뜻이고 어버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우도, 밑측, 꼬리 쪽과 관련된 용어로는 임페로가 있습니다. 하측, 아래쪽, 빌로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가운데를 나누는 선을 정중선, 미드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체를 좌우 대칭이 되게 반으로 나누는 가상의 선을 의미하는데요. 의학 용어에서 기준선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네, 이 미드라인 쪽에 가까운 곳을 메디오 안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드라인에서 더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것을 옆쪽, 가쪽이라고 합니다. 라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쪽은 메디오, 옆쪽, 가쪽은 라테로입니다. 또 우리의 몸통, 토르소라고 합니다. 이 몸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이야기하는 곳 디스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디스토는 원위의 또는 먼 쪽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몸통 쪽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팔다리에서 몸통 쪽으로 가까운 부위를 근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위는 프록시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위, 디스토, 근위, 프록시모.
방향 관련 용어에 전미사를 붙여야지 지금 방향을 뜻하는 의학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어근에 전미사를 연결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방향 관련 용어에 주로 사용되는 전미사는 AD와 AL, IC, IOR이 있습니다. AD는 투어드의 용어로 뭐뭐 쪽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AL, IC, IOR은 전에 전미사에 살펴보았듯이 뭐뭇의 뭐뭇과 관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와 AL, IC, IOR은 이 전미사 모두가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근의 연결 모음 O는 생략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앞쪽의, 전측의 뜻은 anterior입니다. anterior. 후축, 뒤쪽의 뜻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는 posterior입니다.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IOR이 붙는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꼬리 쪽, 아래쪽의 뜻은 caudal입니다. AL을 붙이고요. caudal.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의학 용어는 caudade입니다. caudade. 꼬리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caudal, caudade. 구성 요소를 학습한 걸 생각하면 caudal은 꼬리 쪽으로죠. 그러니까 꼬리 쪽이면 아래쪽을 뜻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죠. 하측, 아래쪽의 이런 뜻의 inferior가 있습니다. inferior, impero의 IOR 전미사를 조합한 거죠. 머리 쪽을 의미하는 cephal로에 IC를 붙이게 되면 cephalic, 두축이란 뜻이고, 머리는 우리 인체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의 뜻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AD를 붙이면 무엇 쪽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cephalad, 두축에 또는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cephalic, cephalad. cephalic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있죠.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측, 위쪽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superi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perior. 미드라인을 기준으로 가쪽을 얘기하죠. 외측, 바깥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인 외측이란 뜻이에요. lateral입니다. latero에 AL 전미사를 붙인 거죠. 가쪽의, 외측의 이런 뜻은 lateral이 되겠습니다. 옆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앙선 미드라인 쪽을 뜻하는 내측, 안쪽의 뜻은 medial입니다. medial, radio 플러스 AL 전미사가 붙은 용어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뜻하는 방향 용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는 않죠? D를 의미하는 어근에 전미사를 조합하면 되죠. D를 의미하는 것 포스테로죠. 포스테로에 IOR을 붙여서 포스테리어가 되겠고요. 등을 뜻하는 도조에 AR을 붙여서 도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미사를 연결해서 용어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뒤쪽을 뜻하는 용어는 포스테리어, 도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앞쪽을 뜻하는 것은 앞, 그리고 또는 배 쪽 이런 뜻이잖아요. 앞을 의미하는 어근의 전미사를 조합하면 되죠. 앞, 안테로죠. IOR을 붙여서 안테리어가 되고, 배를 뜻하는 벤트로에 EL을 붙여서 벤트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미사를 연결해서 그대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을 뜻하는 것 anterior, ventral, anterior, ventral. 방향 용어를 가지고 있는 의학 용어를 살펴볼게요. ventral
허니아 또는 벤트럴 헤르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헤르니아는 탈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이 원래 있는 자리에서 이탈된 걸, 돌출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 쪽에 탈장이 일어난 거잖아요. 배가 뭐죠? 벤트로. 벤트로에다가 AR을 붙이면 되니까 형용사화 해야 되니까 벤트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럴 헤르니아가 되겠고 벤트럴 헤르니아 또는 벤트럴 허니아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복즉, 탈장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수술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의학용어로 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용어로 진단 관련 용어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될 때요. 여기 엑스레이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카세트라고 하는데 여기 기계가 있겠고 방사선을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찍어서 영상이 맺히게 되면 이거 흉부 엑스레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나 기관이 정상과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는 그런 뷰를 뒤에서 앞으로 찍는 뷰다 해서 PA 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부를 찍으니까 체스트 PA 뷰라고 하고요. 한글로 얘기하면 흉부 후전 투영 촬영법 체스트 P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PA는 뭐의 약자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후니까 포스테로와 앞을 뜻에는 안테로 뒤에 용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화 한 거죠. 그래서 형용사화를 위해서 전미사 뭐뭐지 라고 하는 IOR이 붙은 거죠. 이것을 합쳐서 읽어보면 체스트 포스테로 안테리어 프로젝션이 되겠고 용어가 길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체스트 PA라고 하는 간단한 용어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엑스레이 조사 방향이 앞에서 뒤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숨이 많이 차거나 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찍거나 앉아서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기계에서 영상이 맺히는 부분이 앞에서 뒤로 가는 경우를 흉부 전후 투영 촬영법이라고 하고 체스트 A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AP는 방향 용어를 사용하죠. 전축, 후축의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합해보면 전측을 뜻하는 안테로, 뒤에 후를 뜻하는 포스테로에 IOR을 붙인 거죠. I로 시작하기 때문에 O는 삭제하고요. 어근과 어근 사이에 연결 모음을 쓰기 때문에 안테로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체스트 안테로 포스테리어 프로젝션이 되겠죠. 이것 용어가 길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약어를 많이 사용한다 했죠. 체스트 AP라고 합니다. 체스트 AP도 많이 촬영하는 그런 방사선 촬영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옆으로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드라인 옆쪽에서부터 찍는 것을 가쪽 뷰가 되겠죠. 그래서 체스트 라테랄 뷰가 되겠습니다. 체스트 라테랄 뷰도 흉부에서 많이 찍는 그런 엑스레이 촬영법입니다. 체스트 라테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향을 나타내는 어근을 조합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향을 의학용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외측. 앞쪽이지만 바깥쪽이란 뜻이잖아요. 앞쪽의 가쪽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쪽은 안테로겠죠. 가쪽은 라테랄입니다. 라테로를 쓸 테고 용어 전미사 AL이 붙었던 걸 알겠죠? O는 생략하고 두 개는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앞쪽 안테로와 가쪽 라테로를 연결하고 뭐뭇을 의미하는 전미사를 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테로
라테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 가쪽의 이런 의미죠. 한자로 하면 전, 외측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외측을 뜻하며 위쪽에 가쪽을 의미하죠. 또는 머리 쪽에 가쪽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위쪽과 머리 쪽으로 바꾸어 조합하면 되겠죠. 위쪽을 뜻하는 슈페로를 넣으면 슈페로 라테랄이 되겠고, 머리 쪽을 뜻하는 세팔로를 넣으면 세팔로 라테랄이 되겠습니다. 네, 슈페로 라테랄, 세팔로 라테랄이 되겠습니다.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몸통과 팔다리에서 몸통과 가까운 쪽을 의미하는 용어가 뭐였죠? 네, 프록시모였습니다. 몸통으로부터 먼 쪽을 의미하는 용어는 뭐였죠? 네, 디스토였습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미사를 붙여야지 되죠. 전미사를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프록시모에 AR을 붙이면 되니까 O를 삭제하고 프록시말이 되겠습니다. 몸통으로부터 먼 쪽을 의미하는 용어는 디스토에 AL을 붙이고 O를 생략하죠. 그럼 디스탈이 됩니다. 프록시말, 디스탈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단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하고 진단으로 해서 방사선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라디오 방사선이라고 하는 용어에 우리가 전에 전미사에서 배웠죠? 기록법, 기록하는 방법을 그래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라디오그래피 하면 방사선 촬영법, 방사선 촬영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사선 촬영을 하고 나온 영상은 뭐가 될까요? 네, 레디오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들어본 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T는 그냥 단어처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어입니다. 두 문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Computed Tomography라고 하는 용어의 약어입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술이라고 하죠. 이런 기계 속에 들어가고 검사하는 사람이 밖에서 조정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mputed Tomography가 되겠습니다. CT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CT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진단 영상이 MRI죠.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술이 되겠습니다.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 되겠고요. 이때 나온 영상을 자기 공명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imaging 이게 행동을 한다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나오면 이미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Magnetic Resonance Image 하면 MRI 영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이 자기공명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인체에도 자기적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질을 측정해서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MRI 촬영을 할 때 철 성분으로 된 것들이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방송에 가끔 나는데요.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간다든지 이건 좀 심하죠. 침대가 붙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 머리에 핀 같은 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머리가 막 MRI 기계 쪽으로 딸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기 전에 다 빼놓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흔히 하는 검사 중에 소노그래피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촬영 수술이고요. 고주파를 인체 내부로 전파해서 이제 연부 조직에서 반사된 음파, 사운드 웨이브죠. 소누는 사운드란 뜻이에요. 그것을 변환기, 요게 변환기인데요.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하는 진단 검사법입니다. 소노그래피라고 하고요. 또는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해서 약어로는 US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소노그래피, 그러면 소노그래피를 통해서 나온 영상은 소노그램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체위, 포지션 관련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관련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포지션 용어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지금 이 대상자처럼 누워있는 상태예요. 얼굴을 하늘 쪽, 위쪽을 향하도록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드시 누운 상태죠. 슈파인 포지션입니다. 슈파인 포지션. 한번 읽어볼까요? 슈파인 포지션. 슈파인 포지션. 슈파인 포지션은 앙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자세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슈파인 포지션의 변형된 자세로 배휭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잘 리컴벤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등배자라고 했죠. 등을 대고 누운 상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잘 리컴벤트 포지션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 부분을 살짝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죠. 이런 자세를 도잘 리컴벤트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여성의 후행부 간호 또는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경우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도잘 리컴벤트 포지션. 배휭아이입니다. 앙와이와 반대되는 자세는 프론 포지션입니다. 복와이라고 합니다. 배복자라고 했죠. 배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프론 포지션은 얼굴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누운 상태죠. 종종 중증 폐렴 환자에서 객단 뱃줄이 잘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자세입니다. 프론 포지션. 프론 포지션. 파울러 포지션. 전에는 어퍼스트로피 S를 써서 파울러스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명확하기 위해서 이걸 생략하는 추세라고 했죠. 파울러스 포지션 또는 파울러 포지션, 이렇게 해도 됩니다. 파울러 체인은 등을 대고 상체를 반쯤 일으킨 반쯤 앉은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울러 포지션은 상반신을 올린 각도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파울러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45도에서 6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각도가 높아서 60도에서 90도 이렇게 완전히 앉은 자세가 되면 하이 파울러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각도가 45도보다 낮아서 한 30도 된다 하면 세미 파울러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30도 아래로 낮아지게 되면 로우 파울러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파울러 포지션을 취해주세요 라고 하면 45도에서 60도 정도를 취해주면 되고요. 이것은 디스무니아가 뭐죠? 네,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 호흡을 용이하게 해주는 체위가 파울러 포지션입니다. 매우 중요한 체위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호흡곤란이 있을 때 취해지는 체위가 올서프닉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환자가 숨이 굉장히 차게 되면 이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상 테이블에 베개를 올려놓고 여기에 기대 앉아서 호흡을 좀 가쁘게 쉬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올서프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신부전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호흡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취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러 포지션 할 때보다 호흡곤란이
더 심한 중증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얼서프닉 포지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읽어볼까요? 얼서프닉 포지션, 얼서프닉 포지션. 다음은 가로 누워 있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라테랄이 되겠습니다. 라테랄 포지션, 측위입니다. 환자의 체중을 분산시켜서 욕창 예방을 할 때 슈파인, 라테랄 포지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게 됩니다. 라테랄 포지션, 측위가 되겠습니다. 자,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입니다.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올라가 있는 체위 자세를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은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했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겠죠. 그래서 빨리 심장에 혈액을 돌려보내서 심박출량을 높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체위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환자가 기절을 하거나 쇼크 상태가 됐을 때는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반대로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내려오는 체위를 리버스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리버스는 반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역 트렌델란버그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위장관 문제가 있을 때 위액이 이렇게 넘어와서 식도 역류가 일어나면 속쓰림이 있거나 폐로 흡인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단 이 자세는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환자의 심박출량 감소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역 트렌델란버그 체위 한번 읽어볼까요? 리버스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리버스 트렌델란버그 포지션. 다음 포지션은 쇄석위 또는 절석위라고 하는데요. 쥐리나 방광검사, 분만 등을 위한 자세입니다. 리소토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리소는 돌이라는 뜻이고 토미는 절개라는 뜻인데요.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절개를 했던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포지션에서 오는데 현대에서는 분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리소토미 포지션, 리소토미 포지션, 쇄석위, 절석위라고 합니다. 다음은 잭나이프 포지션입니다. 이 잭나이프가 접어지는 칼을 얘기하잖아요. 이 접어지는 칼 모양처럼 자세를 해준다 해서 잭나이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문 수술이나 직장, 등, 부신 등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취해주게 되는 자세입니다. 잭나이프 포지션. 자, 심스 포지션, 심스 체이라고 합니다. 심스 포지션은 축이와 보가이의 중간 자세이죠. 이렇게 축이를 했지만 또 보기로 좀 엎드린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의식 환자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해주는 자세이고요. 또 하체나 고관절, 천골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처럼 좌측으로 놓은 심즈 체이를 하게 되면 관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장할 때 하는 체이 심즈 포지션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심즈 체이, 심즈 포지션. 자,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 수업인데요. 해부학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믹 플레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부학면 이렇게 해부학면을 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로 나누는 것을 수평선처럼 자른다 해서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플레인, 수평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은 또 다른 말로도 수평선을 뜻하는 호리젠털을 씁니다. 또 축을 뜻하는 엑시얼을 써서 엑시얼 플레인, 호리젠털 플레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가상의 면을 트랜스버스, 호리젠탈,
XR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T, MRI 영상에서 사진이 이렇게 수평면으로 촬영된 것을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탈 플레인 또는 코로날 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체를 앞뒤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로날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플러스 AL이 붙은 건데요. 코로나는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에서 온 용어입니다. 후광이 있다는 뜻이죠. 후광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여성이 쓴 것처럼 왕관을 쓰고 있다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는 자세처럼 자른 면을 프론탈 플레인 또는 코로날 플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후광처럼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지탈 플레인입니다. 시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시상면은 인체를 좌우로 나눈 가상의 면입니다. 이때 시상에서 시자는 화살시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생각하면 훨씬 이 면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남자처럼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당긴 측에 따라 잘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세지탈 플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방향 몇 가지 진단 영상 그리고 체위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양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